자, 8장 2절 닮음, 시밀러리티와 행렬의 대각화,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이 절에서는 Rn 사이의 선형 변환 T의 다양한 기제에 대한 행렬 표현 사이의 관계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행렬 표현이 간단한 형태인 대각선 행렬로 표현되는 경우인 대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절에서 본 것과 같이 선형 연산사 T에 대한 행렬 표현 매트릭스를 프레젠테이션 모양은 Rn의 기저에 따라서 변하는데, 따라서 Rn의 기저가 바뀌면 T의 행렬 표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T는 Rn에서 Rn 자신으로의 선형 변환이므로 서로 다른 기저 T에 대한 행렬 표현 사이에는 적당한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절에서는 이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죠? 여기서 A에서 여기서 가는 선형 행렬 표현이 있고,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 행렬,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가는 행렬 표현을 B라고 하면,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 행렬 표현을 A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는 이리로 왔다 이렇게 간 것하고 이렇게 간 게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들을 곱해서 여기로 가는 선형 변화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 T 입실론에서 입실론 프라임과 T의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정리 1번에서 설명되는데, 이게 T가 선형 변환이고 알파 베타가 두 개의 순서 기저일 때 A하고 A'을 각각 T의 알파, A'을 T의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기저 베타에서 기저 알파로의 전이 행렬 P의 아이덴티티 베타에서 알파로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아래고 알파가 위에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A'은 P 인버스 AP다. 베타에서 알파.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A 프라임, 요 A 프라임은 P로 갔다가 A로 갔다가 P 프라임, P 인버스로 이렇게 가는. P로 갔다 A로 갔다가 P 인버스로 가는 게 요 A 프라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A하고 A 프라임이 각각 기저 알파 베타에 관한 T의 행렬이고, 임의의 X에 대해서 AX 알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T 오브 X의 알파로 쓸 수 있고, A 프라임 X의 베타는 T 오브 X의 베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P는 베타에서 알파로의 전이 행렬이고, 그럼 P 인버스는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로의 전이 행렬,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X에 대해서 T 오브 X는 다음을 성립합니다. P 곱하기 X 베타는 X 알파고, P 인버스의 T 오브 X의 알파는 T 오브 X의 베타 표현이기 때문에 A 프라임 곱하기 X의 베타 기저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것은 이거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요 X 알파는 P의 X 베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P 인버스 AP의 X 베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임의 X에 대해서 성립함으로,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A 프라임을 P 인버스 AP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 그림을 다시 간단하게 그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알파 기제에 대한 표현을 A라고 하고 베타 기제에 대한 표현을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을, 그러면 여기서 L로 가는 게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것이죠. 요게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것은 알파에서 알파로 가는 것이니까 A가 되고, 그러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게 P니까 거꾸로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것은 요거에 완전히 역행렬이잖아요. 역행렬이니까 Q를 P 인버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프라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P를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P 인버스를 곱하면 그것이 A 프라임 곱한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닮은 관계입니다. 여기서 A와 A 프라임 사이의 관계죠. 그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A 프라임 플러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요 P 인버스 AP를 이제 플러스면 이렇게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자, 그걸 예를 봅시다. 예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선형 변환 T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요 알파를 표준 기저라고 하고, 또 다른 기저 베타가 이렇다고 한다면, 요때 A 프라임을 구하자. 그러면 먼저 T의 표준 행렬 A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에서 알파로의 전이 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P를 알고 A를 알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P는 Y1의 알파 기제에 대한, 또 Y2의 알파 기제에 대한
이제 알파가 스탠다드 기전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P를 쓰면 P 인버스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 프라임은 뭐예요? P를 알면은 P 인버스도 알고 A를 구했으니까 합쳐서 요걸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행렬들을 곱해서 바로 A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닮음 행렬입니다. 정사각 행렬 AB에 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B와 A는 서로 닮음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B가 P 인버스 AP for some invertible matrix P. 그리고 우리가 쓸 때 B하고 A가 이렇게 시밀러하다 이렇게 씁니다. 즉 여기서 A하고 B, P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P 인버스 AP를 곱해주면 이게 딱 B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P가 또 가역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가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요걸 성립하게 하는 P가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니까 B와 A는 서로 닮은 행렬이다. 그래서 B is similar to A라고 이렇게 씁니다. 재밌는 것은 이 닮음 행렬 사이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A는 자기 자신과 닮음이고 B가 A하고 닮음이면 A가 B의 닮음이고 그쵸? 그리고 B가 A하고 닮음이고 또 C가 A하고 닮음이면 B하고 C가 닮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메트릭, 리플렉시브, 트랜지티브 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 닮음 행렬이죠. 이 닮음이면 좋은 성질들이 많이 나와요. A하고 B가 닮음 행렬이면 디터미넌트가 같아. 행렬 A, B가 닮음 행렬이면 트레이스도 같아. 한번 볼까요? A가 닮으면 A equal P 인버스 BP 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죠. 그럼 디터미넌트 오브 A는 P 인버스 디터미넌트 오브 P 인버스 BP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풀어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쵸? 풀어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숫자들이니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요거하고 각각 스칼라니까 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또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에 의해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디터미넌트 오브 P 인버스 곱하기 P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건 디터미넌트 오브 아이덴티티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는 건 디터미넌트 오브 B만 남죠. 즉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오브 B가 같아지는 것이죠. 오케이? 닮음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또 트레이스도 같아요. 트레이스 오브 A, B는 트레이스 오브 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트레이스 오브 P 인버스 BP로. 근데 트레이스 오브 AS하고 트레이스 오브 SA는 언제나 같아요. 두 개 행렬의 순서를 곱하면. 두 행렬, 앞에 연습 문제예요, 이건. 두 행렬 트레이스 다 곱해서 쭉 더한 것들.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나 저렇게 곱해서 더한 거나 같죠. 요걸 이용하면 여기서 BP가 앞으로 올 수 있죠. P 인버스 앞으로. 그러면 P 인버스가 남으니까 요게 아이덴티티가 되죠. 즉, 그러니까 트레이스 오브 B가만 남게 되죠. 따라서 트레이스 오브 A하고 트레이스 오브 B가 같아져요. 이건 뭐냐면 앞에 얘기해서 보면 아이겐밸류 다 더한 게 트레이스죠. 그럼 닮음 행렬이면 아이겐밸류 다 더한 것도 같다는 소리고 닮음 행렬이면 디터미넌트가 뭐예요? 아이겐밸류 다 곱한 거죠. 닮음 행렬이면 아이겐밸류 다 곱한 것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쓸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닮음인 행렬은 이 특성 방정식도 갖고 닮음 행렬 행렬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 방정식도 같고 따라서 이 고유값도 같아요. 예, 고유값의 합만 갖고 합만 같고 또 곱만 같은 게 아니라 고유값이 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닮음 행렬은 우리가 앞에 공부한 여러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자, A가 다음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 A가 닮음 행렬인데,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음 행렬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그래요. 즉, P 인버스 AP가 어떤 대각선 행렬이 되게 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대각화 가능한. 그리고 이 P를 대각화 시키는 또 다이아고널라이징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즉, 그렇게 되면 P 인버스 AP가 대각화가 되면은 A의 K승 구하는 것은 이 D의 K승에다가 P 인버스 곱해서 그냥 구해줄 수 있죠. 즉, 100년 후, 1000년 후를 예측할 때 이걸 곱하지 않고도 요 단순한 거에 그 100승, 1000승을 곱하는 걸로 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주어지고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 인버스 AP는 이렇게 대각화가 되잖아요. 이 대각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엄청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각선 행렬은 당연히 대각화 가능하고
또 이런 대각화하지 않은 행렬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렬들은 0100 같은 이런 행렬들은 실제로 만약에 이런 가역 행렬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모순이 생기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런 모양의 행렬들은 대각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화 가능한 행렬도 있고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행렬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 8.2.4가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 것이다. 이때 A는 자신의 고유값 람다 i들을 주대각 성분으로 갖는 대각선 행렬 D와 닮은 행렬이다. 이게 이제 이 정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정리입니다. 이거는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자, 요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면 가역행렬 P가 존재하죠. 그래서 P 인버스 AP 이퀄 B가 되는. 요 가역행렬 P를 이제 P의 첫 번째 컬럼은 P1, 두 번째 컬럼은 P2, 마지막 컬럼은 PN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AP, P 인버스 AP가 B였으니까 AP 이퀄 PB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두 행렬이 같으니까 요 두 행렬의 첫 번째 컬럼도 같고 두 번째 컬럼도 같고 세 번째 컬럼도 끼리끼리 다 같은 거죠. 두 행렬이. 그렇죠? 자,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요 P가 가역 행렬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컬럼들은 그 1차 독립인 논제로 벡터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게 논제로 벡터들이죠. 그렇게 논제로 벡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제로 벡터고 여기 스칼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다가 어떤 벡터 곱했더니 스칼라 곱하기 어떤 논제로 벡터다. 그럼 이게 바로 아이겐 벡터고 아이겐 밸류 아니에요? 즉 B 아이들이 아이겐 밸류고 P 아이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요 B 아이들은 A의 고유값이고 또 요 P 아이들은 그거에 각각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 P 아이들이 다 1차 독립인 그런 논 싱귤러 행렬의 컬럼들이니까 1차 독립인 벡터들이죠. 따라서 요 벡터들은 1차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들을 이름으로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 A는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증명 끝난 거예요. 다음, 만약 A가 그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P1, P2, Pn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그걸로 행렬을 P를 만듭시다. 만들면 그래서 P 행렬은 이렇게 컬럼들이 이렇게 되죠. 그럼 AP를 생각해 봅시다. A에다 P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다 뭐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니까 이건 람다1의 P1이고 이건 람다2의 P2고 이건 람다1의 Pn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다시 풀었으면 요런 행렬에다가 요런 행렬 곱한 거하고 같은 걸로 쓸 수 있다고요. 요게 P 행렬이죠. 요게 뭐예요? D 행렬이죠. 그렇죠? 요걸 D라고 놓으면 D는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행렬이 되죠. 즉 AP 이퀄 P 인버스가 되죠. 근데 요것들이 다 1차 독립이었으니까 요 행렬은 가역 행렬이죠. 그러니까 P 인버스가 존재하죠. P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여기다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P 인버스 AP가 뭐가 돼요? D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A를 대각화하는 행렬 P를 구하는 과정은 심플해요.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구해요. 그걸 갖고 그걸 열 벡터로 행렬 P를 만들어요. 그래서 P 인버스 AP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럼 무조건 대각선 행렬이 딱 나와요. 무조건. 그 대응하는 고유값들로 하는. 바로 그게 그 대각선 행렬의 고유값들이 그 컬럼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걸 찾기만 하면 대각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유값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고유 벡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유 벡터를 두 개 찾았죠. 이게 1차 독립이죠. 그럼 1차 독립인 행렬 걸로 행렬 P를 만들죠. 그럼 P 인버스 APG 딱 곱해주면 딱 이렇게 나오죠. 요 2하고 1이 뭐예요? 2하고 1. 이게 고유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찾기만 하면. 자, 이 행렬이 있어요. 이것의 고유값을 찾아요. 고유값은 1하고 2가 있어요. 중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자,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고, 행렬 P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P 인버스 AP를 구하면 D가 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이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정리 8.2.5는 증명은 따로 안 해도 되는 정리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세요. xi들이 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값 람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요 벡터들은 무조건 1차 독립이에요. 고유값이 서로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에요. 증명하는 테크닉은 아주 스탠다드한 테크닉으로 증명합니다. 1차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 다음 정리는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n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겐밸류가 다 달라. 그러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다 1차 독립이야. 그러면 몇 개 아이겐벡터 1차 독립이나 아이겐벡터 갖게 되죠? 아이겐밸류 n개가 다 다르니까 n개 1차 독립이나 아이겐벡터를 갖게 되죠. 그럼 뭐예요? 그럼 무조건 대각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면 3차 행렬을 줬는데 아이겐밸류를 구했더니 아이겐밸류가 3개가 다 다르다. 그럼 무조건 대각화 가능해요. 그렇죠? 요런 행렬, 약간 예제 6에서 봤던 행렬은 아이겐밸류 2차 행렬인데 아이겐밸류 2개가 서로 달라요. 그럼 무조건 대각화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이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예요. 이 대수적 중복도가 뭐냐면 요 특성 방정식을 구했을 때 각 근의 이 중복도예요. 각 근의 중복도를 우리가 대수적 중복도라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람다1이 대수적 중복도가 3이다. 그러면 대수적 중복도가 3이면 그거 갖고서 이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3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겐밸류의 기하적 중복도가 3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죠. 근데 중복도가 3이라고 아이겐밸류가 꼭 1차 독립 아이겐밸류가 꼭 3개가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2개밖에 안 나온다. 그럼 그때 그 아이겐밸류의 대수적 중복도는 3인데 기하적 중복도는 3이 아니라 2다. 또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가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의 고유값이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 대수적 중복도가 각각이 다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으면 n개의 아이겐밸류가 n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걸 갖게 되니까 대각화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대수적 중복도는 5인데 기하적 중복도가 5가 아닌 더 낮은 게 있다 그러면 전체 합쳤을 때 n개가 안 나오죠. 1차 독립인 고유값이. 그렇죠? 그러면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각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를 다 합쳐서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적 중복도의 합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n차 정사각 행렬 A의 대수적 중복도는 항상 기하적 중복도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를 넘어서진 못해요. 최대한으로 크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대수적 중복도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같거나 작아요. 여기도 증명은 스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3.9.8.2.9가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 A의 모든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합이 다 똑같아지니까 n이 다 되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그러면 대각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렬 A의 고유값이 2, 3이고 요 PA에서 대각화 가능하다. 그럼 P, D, P, A, 그러면 이게 D가 되잖아요. 그러면 A의 5승은 바로 D의 5승을 구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죠. A의 만승을 구하더라도 이것은 D의 만승을 구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대각화가 가능하면 모든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래요. 이로써 8장 2절을 마치고 8장 2절 연습 문제는 이제 행렬의 대각화에 관한 다양한 연습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보고 풀어보면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자, 이 사항으로 8장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